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전에서 마음을 찾다 임원규 교수님 모시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책의 4장을 진행할 건데요. 4장의 타이틀은 공자, 인간 본성과 인간의 길을 제시하다 라는 원대한 타이틀이고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자기 정립의 이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실현의 방법. 즉 이제 논어 안에서 어떻게 자기 정립을 할 수 있고 그 자기 정립을 한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또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선 자기 정립의 이념 요 파트까지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설명을 좀 하자면은 이제 그 중국에 나오는 모든 고전 중에서 이제 그 인간하고 금수와 그 인간의 이제 차이점에 착안해 가지고는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인성이라 그러는데요. 성이라는 그 말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공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성이라는 글자 이전에는 이제 이제 생물학적인 몸을 나타내는 그 생자, 앞에서 말한 생자나 혹은 이제 그 혈통을 나타내는 성자, 그죠? 이 글자 밖에 없었는데, 이제 논어에서 처음으로 이 성자가 나타나가지고는 생물학적인 몸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주재하면서 인간다운 본성, 인간의 본성이 뭐냐 하는 문제를 이제 공자가 최초로 이제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제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의 본성을 알아야 인간의 가는 길이, 그죠? 인간의 가는 길, 그죠? 그죠? 뭔데, 인도라 그러는데요. 뭐냐면 인간의 본성에 기반해서 인간의 길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세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정삼각형의 본성이 있어야 정삼각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배는 물 위로 가고 수레는 육로로 가고 각각의 본성이 있어야 그 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 이제 어떻게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건가 하는 게 그게 이제 인간의 길인데,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는 뭐냐 하면은 인간의 본성이 뭐냐, 이제, 그죠? 그걸 알아야 인간의 길이 뭐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제, 이 논어에서는 성자가 나오는데, 이 성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공자도 잘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가 이제 공자가 16, 5이 지우학하고 32 립하고 42 부록하고 52 지천명일 때 할 때 그 천명, 그죠? 그 천명을 알았다고 할 때 그 천명은 천명지위성, 그죠? 인간의 본성이 뭔지를 알았다 말이에요. 자, 거기서 이제 이런 제목을 달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이 이제 논어 안에서 어떻게 발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제 가장 처음에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철학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논어에서 공자가 주장하는 바가 이 철학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자주 인용하시는 이 문구인데, 이 철학이 지혜 사랑이란 뜻인데, 그게 바로 불완전한 정신이 완전한 정신에 도달하기 위한 자기 초월적 귀향 편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문구를 좀 자주 인용을 하시고, 또 이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논어에서 공자가 주장하는 그 성인이라는 목표가 바로 이 지혜사랑이라고 표현되는 그 철학에 가까운 방법론의 전형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항상 이제 그 서양 철학은 이제 그리스에서 발생했고요. 히랍, 그죠? 중국 철학,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불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 철학에서는 뭐냐 하면은, 완전한 신과 인간만 못한 동물, 그죠? 금수하고 이 사이적 존재로서의 그 인간이거든요. 이
금수와 인간의 차이가 뭐냐, 인간과 신의 차이가 뭐냐, 이 중간적 존재로서, 그죠? 인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지혜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은요, 인간이 너무 낮잖아요. 그죠? 그건 오히려 우매한 조로서 금수 동물하고 동물들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내 자신이, 인간 자신이 지혜 그 자체, 진선미를 완전히 갖추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신한테나 적합한 거고, 그죠? 이거는 너무 높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지혜에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혜 그 자체도 아니고, 지혜 사랑으로서, 그죠? 불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플라톤이 이제 보면은 이제 국가론이나 뭐나 해서 상당히 비유적으로 이제 굉장히 플라톤은 보면 항상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보면은 그 논리적으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걸 보면 주로 이제 신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는 이제 자꾸 비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이 대학에 살았던 인간, 그죠? 원래는 완전한 정신이잖아요. 그죠? 네. 완전한 정신이 이제 망각의 강을 건너고, 그죠? 떨어졌잖아요. 그죠? 떨어져 가지고는 이제 항상 그리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보면 이제 서양 철학의 모든 원형은, 그죠? 항상 저기 보면은, 그죠? 큐라 신화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 밑에 있는 보면 항상 보면은 불완전한 정신이, 그죠? 완전한 정신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 그죠? 근데 원래는 또 완전한 정신이었으니까, 네. 완전한 정신이 있어야 불완전한 정신이 완전한 정신을 목표로 해서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이제 불완전한 정신이 완전한 정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냥 노력하는 게, 이게 이제, 항상 보면 동굴의 비유, 선분의 비유, 뭐냐면 태양의 비유, 플라톤의 국가론의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전부 다 사실은 이 얘기예요. 그죠? 동굴의 비유가 전형적으로, 네. 그죠? 선분의 비유도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그죠? 억견에서부터 시작했고, 감각지, 그 다음에 오성지 해서 최종적으로 지성으로 알 수 있는, 그죠? 누수의 단계 있잖아요. 그죠? 그건 다 보면, 그러고 전형적으로 보면 해겔 철학에서 보면은, 그죠? 감각지에서 절대 정신에 도달하는, 그죠? 의식의 경험의 학, 전부 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보면은, 당연히 이제, 불교도 보면은, 그죠? 부타가 되기 위해서, 그죠? 보디사트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을 갈구하는 자에서 완전한 깨달은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보면은, 노력하는 귀양편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도 보면은 이제 하늘로부터, 그죠? 원래 본성을, 그죠? 가장 온전하게 구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유교에서도 항상 보면 이제 선생증민하사 유물유축, 그냥 호시의덕하다 그랬거든요. 항상 보면 이제 완전한 존재로서의 그죠? 거기에 대해서 그 대행자로서의 인간, 그죠? 우리는 그 본성과 덕을 가장 온전하게 갖추고 태어났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본성과 덕을 실현해서 천인합의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단계, 그죠? 그걸 이제 후대에 와서는 이제 성학이라고 해요. 성인이 네. 되는 학문, 그죠? 그걸 이제 얘기했다. 그렇게 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논어에서 공자가 주창하고 네. 있는 방식도 이와 네. 같다고 일면에서 그렇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공자가 이제 내가 열을 하고도 다섯에 학문의 뜻을 두고 할 때 그 학이라고 네. 하는 것은요.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논어에서 학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의 대상을 갖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의식주를 위해서 기술을 배우는 거가 있고요. 인간의 네. 도리를 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서 예약에 대해서 꾸미기 위해서 배우는 거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간의 본성을 배워가지고 자기 완성을 하는 게 있거든요. 공자가 열하고 또 다섯에 뜻을 두는 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적인 학 그 자체로서 인간의 자기 완성을 지향하는 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학은 바로 이제 바로 지금 후대 사람들은 그걸 일반적으로 이제 성학이라고, 성인이 되는 학문, 성학이라는 거는 성인이 되는 학문. 네. 공자가 이제 지천명 이순을 거쳐서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쫓아도 법들을 넘지 않았다. 존재가 현실적으로 있음 그 자체가 마땅히 그래야 해야 될 당위와 일치하는 거, 그죠? 당위하고 현실과 일치하는 게 성인이잖아요, 그죠? 성인이 되는 학문. 공자가 전형적으로 이제, 그렇게 제시했죠, 그죠? 모든 철학은 뭐냐면은,
이제 감각적인 지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그죠? 그 비약과 도약을 통해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가서는 자기 완성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 동굴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이제 동굴을 탈출해가지고는 조그만 본질을 보다가 태양을 보고요. 태양을 간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는 이제 다시 또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은 즐거웠지만은 다시 동굴에 있는 사람들의 연민 때문에 성인이 다시 어떻게 보면은 철인왕이 사람을 구하러 오잖아요. 이것도 보면 이제 그 자기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나머지도 보면은 이런 이념이 있죠. 데카르트도 마찬가지고요. 데카르트도 보면은 이제 그 절대 확실한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코기토 에르고 주무에서 발견하고 코르코 에르고 주무에서 또 신존재를 증명하고 그죠. 신에서 또 다시 이제 또 다시 귀환해가지고 하는 그 관계는 그죠. 뭐 이제 자유의지를 문제도 얘기하면서요. 자유의지 문제에서는 신과 내가 동일하다는 그 데카르트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헤겔과 마르크스도 보면은 또 나름대로 방식이 전부 다 보면은 그거 뭐냐면은 그 소박한 그 의식에서 절대 정신까지 나아가는 단계 그죠. 네. 원시 공상사회에서 공상사회는 마르크스도 보면은 비슷한 방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일단 이 성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정립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할 텐데,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그렇죠. 대해서 이제 논어에서 살펴볼 건데요. 예. 선생님께서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로 키워드가 되는 게 학입니다. 그래서 호학이라고 지금 강조를 해봤는데요. 논어에서 나오는 두 가지 문구를 한번 읽어볼게요. 예. 그래서 학문을 좋아한다는 점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공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내 일찍이 종일토록 먹지 않고 밤새도록 잠자지 않고 사색해 보았지만 유익함이 없었다. 역시 학문하는 것만 못하였다. 라는 이제 두 가지 구절을 뽑아봤는데요. 이렇게 학문을 좋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고, 이게 자기 정립을 위한 어떤 출발과도 같은 것인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여기서 이제 학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게 뭔지에 따라서 그걸 좋아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렇죠. 네. 어떤 의미로 다시 한번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서양에서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최후의 대저라고 그러면은 이제 형이상학이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피직스 이후로 그래가지고는 이제 메타피직이란 말이 나왔다 그러는데요. 그 형이상학의 첫 구절이 뭐냐면은 인간은 선천적으로 알기를 좋아한다 그랬거든요. 왜 알기를 좋아하냐 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경이감 때문에 경이감은 이제 보면 놀라워서 두려워하는 거는 타오마자인이라 그러는데요. 이 보면은 이제 자기의 중국 철학적으로 유학적으로 말라 그러면 우한의식 그죠? 책임감 때문인 거예요.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제 동물적으로 살거나 비진리의 상태에 살 때는요, 항상 뭔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궁극적으로 내가 완성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그게 우한의식이고, 그게 불안한 거고, 그게 이제, 유교적으로 서경의 말로 하면 경덕이에요. 신의 단순하게 정복자한테 복종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하게 정복자가 강요한 신에 복종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어떤 나의 나됨이라 그럴까, 인간의 인간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종하고,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죠? 그것이 뭔지를 추구하면서 하는 것이 이제, 한데요. 이제 공자의 이제 논어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어 그러면 다 이제 인을 가르쳐 줬다고 얘기하고요. 네. 또 그러고 또 논어에서 중요한 거는 또 예가 유교에서는 또 예가 중요하다. 그죠? 극기복례 하듯이 예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가장 보면은 이제 공자 나름으로는 자기 자신을 뭐 하냐면은 스스로를 뭐라 그랬냐 하면은 자기는 인한 사람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그죠? 덕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항상 공자는 굉장히 겸손해서 했어요. 그죠? 겸손했지만은, 그죠? 이제,
10가구 정도 되는 마을만 있으면요, 공자만큼 충하고 신한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지만은, 나만큼 이제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들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이제 공자 제자인 자로한테 이제, 너 그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로가 대답 못하니까는 왜, 그죠? 공자가 했는 말이 있잖아. 뭐냐면은, 발분망식해가지고는 배우기를 좋아해가지고, 장차, 그죠? 늘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너 그렇게 왜 말 안 했냐,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논어를 시작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이제 잘 보면, 유심히 보면은 논어를 시작하는 거는 배울 학자로 시작해요. 네. 그 다음에 끝나는 거는 알지자로 해요. 배워서 아는 거예요. 배워서 하기 시십지 불역열효화, 그죠? 유붕이 자원박내면 불역락화, 그죠? 임부지 불온이면 불역군자화, 그죠? 배우기를 좋아해가지고, 그죠?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기뻐하고. 그 다음에 배우기를 좋아해서 친구와 법과 더불어서 동지 관계를 맺고요. 그래서 배우기를 좋아해가지고는 그 배움이 뭐냐? 군자 되는 거예요. 군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신분적인 군자가 아니고요. 인간의 자기 완성을 추구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공자가 정립한 군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논어 20장은 어떻게 끝나냐 하면은 명을 알지 못하면은 군자가 되지 못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알지 못하면은 서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말을 알지 못하면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끝나요. 부지명이면은 무의군자예요. 부지되면 무의립하고, 그죠? 부지연면은 무의인이나, 그죠? 뭐냐면은 이제 명을 알아야 되고, 예를 알아야 되고, 말을 알아야 되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끝나는데요. 배울 학자로 시작해서 군자가 돼가지고는 이제 뭐냐면은 군자로에서 자기 정립, 끊임없이 자기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 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공자가 좋아했던 학문이 뭐냐.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옛날에 이게 과거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죠? 어려운 문제네요. 그렇죠. 보면 이제 안해와 공자한테 유일하게 이제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유일하게 이제 칭찬받았던 사람이 안해거든요. 안해가 좋아했던 학문은 뭐냐면은 딱 두 가지로 있잖아요. 그죠? 그 뭡니까? 안해가 좋아했던 학문, 공자로 칭찬받았는 게. 불천노. 그렇죠. 불천노, 불이과. 그렇죠. 네. 불천노, 불이과잖아요. 그죠? 화내는 것을 옮기지 아니한 거예요. 화내는 걸 옮기지 않다란 말은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여기서 A한테 화나면 B한테도 우락부락해서 하는데 화낸 걸 옮기지 않다는 말은 자기 수양이 돼갖고 감정을 표출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다시 잘못을 되풀이하셨다는 말은 뭐냐면은 선을 향한 선의지가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인간은 항상 잘못을 변할 수 있지만은요, 그 잘못을 반성해가지고는 두 번 다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가지고 자기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이제 자기 완성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공자가 좋아했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지가 아니고 단순하게 인간의 도리도 아니고 인간의 자기 꾸밈을 위한 시서예약의 문을 여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의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 공자가 좋아했던 학문이다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학을 이해했을 때 이제 호학하라는 것이 이제 자기 정립의 이제 출발점이 그렇죠. 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고요. 그렇죠. 자기 완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네. 노력하는 거죠. 네. 그 동물은 금수는 자기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잖아요. 왜 보면은 본능에 충실하려고 본능을 이제 충족하려고 하는데 인간은 보면은 그죠? 자기 완성을 위해서 자기 본성이 뭔지를 알아서 자기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게 그 점에서 이제 차이 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면 네. 이 배움이라는 게 나한테 결여되어 있는 것 혹은 나한테 은폐되어 있는 이 세계를 조명하는 활동가 반성적 사고이자 물음일 수도 있고요. 네. 또 이 인간이 언제나 사회나 역사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나 역사 속에 있는 뭐 제도나 예를 그렇죠.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다.
라는 지점, 이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좀 학에 대한 어떤 콘텐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공자 전형적으로 했는 그 스승의 조건으로요. 온고이 지신이면 가히 위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옛 것을 찾아 풀어 옛 것을 내고,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울 것을 알면은 이제 스승이 되는 스승이 바로, 그죠? 이제 이 바로 그 사회 역사적인 존재에서, 그죠? 과거 전통에서, 그죠? 드러나 있는 묻고 배우고, 그죠? 네. 항상 인간은 뭐 무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인간은 보면 그거 한 재밌게 잘 썼잖아요. 사이 간자, 그죠? 인간 썼잖아요. 네. 인간은 수직적으로는 하늘과 인간, 동물, 뭐 식물, 뭐 이런 사이에 있는 존재고요. 수평적으로는 또 다른 사람들하고 사이에 있는 이 사회적 존재로서, 그죠? 서양에서는 뭐 인간은 준 폴리티콘이라 그랬고요, 그죠? 호모 소시우스라 그랬고 하듯이, 그죠? 뭐 이제 항상 보면 인간을 보면은 이제 그 사회적 존재로서, 아까 전에 이제 그리스 전통 뭐 내가 얘기했는데요. 항상 사회적 존재로서, 그 역사적 존재로서 공간적으로 어떤 존재에서 그냥 뭐 그랄까 배우고 물으면서 자기 자각, 그죠? 뭐 하는 요런 존재로서 이제 인간을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인간은 보면은 인간은 기성에 완성된 물건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고 또 완전한 지식이나 진선미를 또 완전히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물건도 아니고 또 진선미에 관심 없는 동물도 아니고요. 완전한 신도 아니고요. 그 사이 존재에서 자기한테 결핍되어 있는 거죠. 진선미가 내한테 결핍되어 있고, 그죠? 결함이 되어 있고 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 그죠? 항상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죽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 그죠? 뭐 무한에서 참 유한에서 무한을 추구하고, 가사의 존재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고, 우리 철학이나 종교나 하는 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 전부 그런 거잖아요, 그죠? 보면 그거는 종교는 어떻게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걸 추구하는 거 종교적 차원이라 그러듯이요, 그죠? 진선미가 결핍되어 있는 존재가, 그죠? 진선미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제 그게 바로 인간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러한 배움을 좋아하는 것이 자기정립의 출발인데, 그러면 그런 이제, 이 공자가 말하는 학의 성격이 또 어떤지 한번 이 구조를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제 군자는 먹음에서 배부르기를 구함이었고, 거처에서 편안하기를 구함이었고, 일에서는 민첩하지만 말에서는 신중하고, 도가 있는데 나아가 올바르면 학문을 좋아한다고 이를만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군자 식무구포하고 거무구안하고 민어사의 시유정언이면 가위 호학년이라 그러는데요. 여기서 보면요, 이제 우리가 그 공자의 학의 성격이 나타나잖아요. 아까 전에 이제 배움의 대상으로서는요, 의식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기술지도 있고요. 인간의 도리를 행하는 것도 있고요. 인간의 자기를 교양을 막 꾸민 거 있고요. 인간의 어떻게 보면 자기 완성인데, 여기서 보면 공자가 얘기한 거는 보면 단순하게 먹으면서 배부르기를 구하면 거창해서 편하게 구하는 건 어디 보면 의식주를 추구하는 동물이나 뭐 이런 차원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뭐 인간도 보면 그런 차원이 분명히 있지만은요, 그죠? 단순하게 이것을 넘어서요, 그죠? 어떻게 보면 자기 완성이라 그럴까요? 이제 좀 더 인간 공자가 추구한 학문이라는 거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기술지라든가 단순한 인간의 도리, 인간의 자기 꾸밈을 넘어서는 거라는 걸 이제 나타내주고 있죠, 그죠? 네. 뭐 학이라는 것에 되게 여러 레이어가 있는데 이제 공자가 그렇죠.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학문의 성격은 이제 이러한 것이다. 라고 공자 단순하게 이제 그 제자들한테 당부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한테 단적으로 이제 공자가 본성이라는 말, 성이라는 글자를 처음 만들었는데, 저는 시간에 얘기했듯이 성이란 얘기를 하니까는 제자들이 불가득이 문자잖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공자는 또 한편으로는 스승이거든요. 노자에 보면 노자는 항상 성인은 어떻게 한다 그랬지만은 노노에는 125번 계속 군자는 어떻게 해요? 군자는 어떻다, 그죠? 자기 완성을 추구해서 노력한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공자가 여기서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조심스럽게 있잖아요, 그죠? 한 단계 가르쳐 주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같은 이제 그 관점에서 한 가지 문구를 더 볼 건데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안회라는 제자에 대한 평가인데, 안회라는 사람이 있어 학문을 좋아한다. 그래서 노여움을 옮기지 아니하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후학하는 제자가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건데요. 전공이 물었고요. 뭐 개강자도 물었고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학문을 좋아합니까? 안혜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죠? 호학하더니, 그죠? 불행이 단명하여, 그죠? 일찍 죽어가지고는, 그죠? 지금은 없다. 그죠? 그 얘기를 하면서, 그죠?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제 안혜자 참 있었는데, 그죠? 불천노, 불이과,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노여움을 옮기지 않는다.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좀 굉장히 생활적인 이런 얘기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노여움을 옮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성인이란 말 자체가요. 보면은 이제 이 기자에다가요, 그죠? 한데 요게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발돋움설 임자지만 왕으로 봐서는 그 하늘과 땅을 뭐 계승해서 인간에게 베풀어준 천지인을 관통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배자잖아요. 지배자인데 이제 길을 지배하고 입을 지배하잖아요. 이제 뭐냐면은 길을 지배한다는 말은 듣는 거잖아요. 그죠? 들어오기만 하면은 이치를 파악하는 거, 그죠? 입이라고 하는 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 우리 나가는 건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나가기도 하고요. 우리의 말이 나가기도 하고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우리의 행위가 나가잖아요. 그죠? 나가는 것의 대표적인 게 우리 보면은 감정이잖아요. 그죠? 감정을 적절하게 발휘해서 딱 알맞게 발현하는 게 그게 바로 왜 보면 자기 완성의 가장 된 표현이잖아요. 희노애락 미발이 위지중여 발이 계중절 위지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화하는 말이, 그죠?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그죠? 이제 아직 발현되기 전에는 중이라고 그러고요. 발현돼서 절도에 딱딱 맞는 게 화락하듯이, 그게 그 노여움을, 그죠? 옮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화를 이루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그죠? 그 이제 그 적절한 감정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잘못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선 의지가 있어가지고, 그죠? 그걸 이제 자기의 잘못을 항상 깨우치면서 두 번 다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는 게, 그죠? 이게 인간한테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제 잘못을 하나도 안 정하고 하는 사람은 신일 거고, 그죠? 뭐 무소부재하고 뭐 전지전능해가지고는 그 자체가 보면 다 옳은 것은 선 그 자체는 신이란다면 인간은 있잖아요. 그죠? 항상 어떻게 있냐 하면은 잘못을 비록 범하더라도, 그죠? 뭐 회개하는 거는, 그죠? 여기 보면은, 그죠? 뉘우칠 했자, 그죠? 뉘우치고 고치는 거,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다운 길의 그런 모습을 이제 학의 차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공자가 제시한 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기 완성이니까요. 성인이 되는 학문이니까요. 이 전형적인 보면은 인간의 차원이잖아요. 신의 차원이 아니죠. 그죠? 신은 어떻게 보면은 뭐 신은 노여움 자체도 없는지도 내가 모르겠지만은, 그죠? 뭐 이제 인간의 차원이니까요.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앞에서 살펴본 이런 구절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 다음 구절로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제 최종적으로 제시가 되는 게, 옛날에 배우는 사람들은 자기를 정립하였지만, 그러니까 위기지학, 오늘날 배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한다. 위인지학이라는 이제 문구가 나오고요. 그래서 공자가 좋아한 학문은 자기에서 구하고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를 정립하고 실현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자기 정립은 가장 온전한 인간, 즉 성인에 이르는 길이자 방법이며 그 완성을 지향한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그 공부를 생각해 보면서 이제 뭔가를 배운다는 거는 외부에 있는 거를 이렇게 막 갈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자기 정립이야? 라고 좀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그거에 비했을 때 이
위기지약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고지학자, 위기론이, 금지학자, 위인이러라.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이고, 네. 각각의 이제 그 위자라는 말을 이제 위기할 때 기자라는 말을 이제 해석을 잘못 같아요. 보면은 그죠? 보면은 이제 위기라고 할 때는 이제 절대적인 주체로서 자기 정립, 자기 완성 있잖아요. 그죠? 아까 앞에서 학문을 좋아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이제 마음이 하고자 하는 말조차도 법도를 옳지 않는 거죠. 그죠?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것. 보통은 이제 우리가 과학이라 그러면은요, 내 밖에 있는 것을 탐구해갖고요, 어떻게 객관적인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가지고 어떤 뭐라 그럴까, 가설을 만들고요, 검증을 하고 법칙을 세워서 인간한테 유용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과학이라고 한다면은요, 그 철학이라든가 공자가 생각했던 성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 밖에 있는 어떤 것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네. 그 밖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이 있거든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뭔지를 알아가지고는 자기 자신을 편견 없이, 그죠? 본래 자기를 알아가지고는 자기를 완성하는 거, 그죠? 그게 이 철학에 갖고 있는, 그죠? 철학과 과학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과학은 엄밀성과 정확성을 목표로 한다 그런다면은요, 철학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제 사랑이라 그럴까요? 자기 사랑이라 그럴까요? 자기 완성하는 거죠. 끊임없는 보면 자기애를 통해서 자기 완성한다 그럴까요?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서 끊임없이 이제 자기를, 아까 불천노 불이거 한 걸로 네. 나가듯이 자기 완성, 아까 마음이 하고자 하는 말조차도 법도를 넘지 않는 거, 그죠? 나의 이승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당위적인 나하고 일치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철학이 갖고 있는 다른 학문과의, 과학과의 차이점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기가 누군지 근거는 누구가 갖고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기에서 구하고. 이에 반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구하고, 표준을 내 밖에서 구하고요. 내 밖에서 구한다는 말은 아까 과학이 예를 들어서 자라든가요, 온도계라든가 이런 잣대를 갖고 몇 센치, 몇 미터, 이건 밖에 있는 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학이 추구하는 거는 제3자적인 관찰을 통해서요, 이제 최대한도로 주관을 있잖아요. 그죠? 주관이나 편견을 없애가지고는 최대한 객관화 시켜야 되는 게, 객관화 하다 보니까 수량화하고 하는 게 과학이 갖고 있는 거라면, 본래 내가 누군지, 그죠? 그거는 이제 그런 수량화하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지고는 나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공자도 50이 돼가지고 이렇게 알았는 거 아니에요. 1000명을 알았는 거예요. 천명지위 성이니까요. 그죠? 본래 내가 누구라는 거, 그죠?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공자 학문의 성격이 그러니까 위기지약을 이제 지향하고 있다라는 점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거는 그런 학문에 좀 단계가 있다면 어떤 단계가 있을까? 이 자기 정립을 위한 학문의 단계가. 그래서 한 2가지 구절을 뽑아봤는데요.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라는 구절이 있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인을 이롭게 여기지만, 어진 사람은 인을 자신의 거처이자 운명이라고 간주하여 편안히 여긴다라고 해서 즐기는 것, 편안히 여기는 것, 그렇죠. 이것이 가장 높은 그 단계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구도, 호학, 득도, 락도, 안이행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중용에 있는 거죠. 안이행직하는 편안히. 락과 안이 되게 이제 높은 그 단계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좀 색깔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어떨까요? 그렇죠. 구지자는 불효호지자요. 호지자는 불효락지자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이제 그자를 이제 도라고 많이 생각하죠. 보통은 인간의 길, 그죠? 인간이 가야 하는 길.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면 도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요. 인간이 가야 할 길이 있다면은요. 그죠?
인간의 본성을 알아, 인간이 본성을 알아야 정삼각형이 세변의 비례 같은 본성을 알아야 정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인간이 인간의 본성을 알아야 그 본성을 실현하는 게 인간답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별로 관심 없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인간의 본성을 아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본성을 알아가지고는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기 위해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좋아하는 게 익숙해져가지고는 그 자체가 즐겁고 편안한 단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현인의 단계는 이제 중용이나 뭐나 보면은 택선이 고집지나 그래가지고는 열심히 선택하고 그걸 꽉 잡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죠. 이제 거기서 이제 성인으로 나아가면은요, 이제 불면이증 불사이득, 그죠? 그러니까는 그 노력하지 않아도 딱 알맞고 생각하지 않아도 터득해서 아는 거, 그죠? 그죠? 편안히 행하는 거, 택선이 고집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편안히 행한다 그랬거든요. 아니 행진데 편안할 안자가 뭐냐면은 이제 이게 뭐냐면 집이고 여자가 집안에 있는 게 좀 안 좋은 말이긴 한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옛날에 수렵이나 이렇게 할 때는 힘 있는 남자들은 바깥에 나가서 사냥하고 오고요. 이제 여자들은 이제 집에 있으면서 이제 집안 살림한다 그럴까, 마땅히 자기가 있어야 할 장소에 있는 게 편하다는 게, 여기서 이제 인을 편안하게 여긴단 말은 사람의 본성이, 유교로 따지면 사람의 본성이 인인 거예요. 그죠? 사람의 본성이 인이기 때문에 여자가 집에 있는 게 편안한 것처럼요. 자기 본성대로 사는 거. 배가 물 위로 가고 수레가 육로로 가는 게 편안한 거 아니에요. 그죠? 눈이 그러지만 배가 만약에 육로로 가려면 아무리 가도 못 가요. 그죠? 수레가 물 위로 가려면 빠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마찬가지로 인간이 동물처럼 사는 게 아니고, 그죠? 인간답게 사는 게,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게 인간의 가장 편안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걸 자각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어렵게 여기고 힘들게 여기는데, 공자의 논리대로 보면, 그죠? 인자는 안인하고 그랬거든요. 인자는 안인하고, 지자는 니인이라 그랬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죠? 인을 행하는 것이 이롭게 여기고, 그죠? 정말로 인자는 안인한다라면, 인자는 인이 인간의 본성인 걸 알기 때문에 인에 기거해가지고 인간의 도리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낀다. 그런 이야기겠죠? 네. 그래서 이 학문의 단계를 그렇죠. 알아보고 있는데, 네. 이제 또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제 성인의 길이 네.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 번 언급이 됐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네.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뜻을 세웠고 40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에 천명을 알았고 60에 귀가 순해졌으며 70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말을 쫓아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네. 라는 이제 유명한 공자님께서 스스로의 이제 인생을 회고하면서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이것이 이제 바로 자기 정립의 과정을 통해서 가게 될 성인의 길이다라고 그렇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다 이제 그대로 하면은요. 네. 이제 부처님께서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출가해가지고는 수도를 통해가지고는 도를 깨우치고요. 도를 깨우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자비행 하잖아요, 그죠? 그 서양 철학에서도요, 이제 동굴에서 뭐냐면은 그 그림자의 그림자를 동굴에 벽만 보고 살다가, 그죠? 어떤 고개를 돌려가지고는, 그죠? 엑소도스 탈출해가지고는 마침에 이제 조그만 본질보다 태양을 보소 데려온, 다 보면은 모든 진정한 철학이라 그럴까요? 하는 거는 요런 패러다임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 그죠? 해결도 절대정신에 도달하는 거 보면, 전부 보면은 이제 뜻을 둬서요, 그죠? 뜻을 세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혹 없는 단계로 가고요. 다 보면, 공자는 여러 개 했지만은, 각각이 나타내는 문화적 차이나 보면, 우리 동굴에서 탈출해가지고는, 그런 것도 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탈출하려고 뜻을 세우고, 탈출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갖고 계한 수술 받고요. 조그만 본질보다 태양 보고, 네.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죠? 네. 다 보면은, 여긴 천명이라고 묘사되어 있지만, 거기는 여기 보면은,
보면은 뭐 인식의 가능 근거, 존재의 근거, 그죠? 그 자체 선한 거, 뭐 일체 만물을 뭐 장엄하면서 만물을 넘어서는 태양 하듯이, 그죠? 나름으로 다 보면은 그 형이상학적인 철학의 단계는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면. 네. 참 여러 방면으로 읽힐 수가 있어가지고 네, 계속 그렇죠.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뭐.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이 성인의 길을 어떠한 측면에서 볼 수 있는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이제 노노에 제시된 이 자기 정립이라는 것은 가장 온전한 인간으로 자기 완성을 이룩한 성인을 지향을 합니다. 그게 그렇죠. 바로 이제 종심소욕 분류구라고 그렇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완성의 단계는 지우학도 하고 이립도 하고 그렇죠. 호학도 하고 네. 지천명도 알아야 되고 아까 안회처럼 예. 불이과 할 줄 알아야 되고 불천도 할 줄 알아야 되는 예. 이런 긍정적인 노력을 지극히 한 이후에 이러한 성숙의 과정을 거쳐서 정신의 일대 변화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사사로운 의지, 기피라는 마음, 인습에 사로잡힌 고집, 사사로운 자아가 자연스럽게 없어진 연후에 자연적인 마음이 우주적 표준과 일치하여 인을 욕구하면 곧 인이 도달하는 가함도 불가함도 없는 완전한 성인을 지시한다. 여기 지금 나온 내용이 다 논어에 나오는 구절로 이제 그렇죠. 문장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의미들을 지금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존재와 당위에 그냥 단순하게 도달하는 게 아니고요. 왜 보면은 연어도요, 보면은 때 되면은 바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줄 알고요. 철새도 돌아올 거 다 보면 철새는 철새의 본성, 본능대로 사는 거고, 연어도 연어의 본성대로 사는 거고, 우주 자연에 있는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뭐 금이라든가 뭐 H2O니 뭐니 다 원소마다 왜 보면은 우주의 법칙에 따라서 다 살아요. 사는데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다 존재와 당위가 일치하잖아요. 그죠? 왜 보면은 그죠? 자기 존재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사잖아요. 근데 인간의 차이는 뭐냐면은 인간은 그 자각을 해가지고는 끊임없이 나아가는 단계라는 부정의 단계를 거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학문의 뜻을 둬서 세우고요. 그 다음에 부록을 하고 천명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도달하는 과정으로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가장 큰 다른 존재자와 인간의 차이점이라 그럴까요? 그죠? 네. 그 점이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논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기 정립의 이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우선은 제일 먼저는 학이 중요하게 다뤄졌었고, 그렇죠. 이 학이라는 것의 성격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의미 맥락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안연의 불천노 불이과처럼 이렇게 자기를 수양하고 또 자기를 완성하려는 그런 의지의 차원에서 또 이루어지는 그런 배움들을 통해서 자기를 정립할 수 있고 또 이런 자기 정립의 노력이 지극해지면 성인의 길까지 단계 이런 길들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제 자기 실현인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물음이 생길 수도 있고 자기 정립만 하면 그럼 뭐 나만 정립하면 된다는 거야? 이런 물음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답해 나갈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그 자기 실현에 대한 논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자기 실현에 대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